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앵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그동안 2025년에 가장 뜨겁게 원자재 시장에서 금값이 어떻게 올랐는지 진짜 오랫동안 관찰해왔죠. 여러분, 금값이 이렇게 많이 오른 적이 굉장히 드문데 2025년 한 해 동안 금값이 얼마나 올랐냐? 자, 그래프를 봐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2022년부터 23년까지는 금값이 이 상승세를 보이지 않았는데 24년 후반부부터 금값이 오르면서 25년 한 해 동안에만 무려 65%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금값이 오르는 동안 금값을 따라서 더 많이 오르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냐? 바로 미국의 금광회사들인데요. 자, 대표적인 미국 금광회사들의 ETF, GDX 같은 경우에는 올 들어서 어떤 상승세를 보일지 굉장히 관심사를 현재 끌고 있는데 왜 그러냐? 지난해 한 해 동안 무려 152%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2025년의 상승세를 보면 S&P 500 지수가 17% 올랐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20% 올랐고 엔비디아, 이 뜨겁게 올랐던 종목들 35%였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이 이 60%가 넘게 올랐는데 GDX, 이건 ETF인데도 불구하고 152%가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GDX가 이 금값보다 더 많이 올랐던 데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적당히 오른 것도 아닙니다. 금값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빨리 올랐는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자, 금값은 굉장히 많이 튀어올랐지만 생산 비용이 그거만큼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2011년 같은 경우에 금값이 1920달러를 기록해서 그때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금의 생산 비용은 1트로이언스에 1200달러였기 때문에 720달러 정도의 마진율이 나왔었는데 여러분, 2025년에는 금값이 4,400달러에서 500달러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생산 비용은 1,600달러에 그쳤기 때문에 이렇게 마진 같은 경우에 1,930달러나 된 겁니다. 그래서 GDX가 금값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사실 3배가 오른 것이 아니다. 더 많이 올랐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진을 반영한 GDX 가격은 현재 얼마가 되는 게 맞는가? 지금 GDX 가격은 85달러로 작년에 마감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 프리장에서 87달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마진율만 순수하게 고려했을 때 GDX 예상치는 원래 148달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85달러에서 2025년에 장을 마감했느냐? 그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시장은 항상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격밖에 안 되는 데는 항상 분명히 사유가 있는데 금광기업들의 주가가 저평가된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금값 상승이 이렇게 4,000달러 넘어선 건 아주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금값 상승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큽니다. 더군다나 금값이 4,400, 4,500달러까지 간 건 일시적인 상승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금광의 투자자들은 금값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벌써부터 약간 보수적인 투자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가 금광 기업들한테 비용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트로이언스의 생산 단가가 1,600달러밖에 되지 않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결국 금광의 생산 단가를 올리게 되면 이게 2,000달러를 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당연히 금값이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두 번째 인플레이션 여파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요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과거 금광기업들이 경영 실패를 아주 참담할 정도로 했다는 건데요. 어느 정도로 경영 실패를 했느냐? 여러분, 2011년에 금값이 1트로이언스에 1,920달러를 기록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그게 사상 최고치였거든요. 금광회사들한테 이 돈이 정말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금광회사들이 이 돈으로 정말 돈 낭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베릭골드가 그 당시 미국 최대 그리고 세계 최대의 금광회사였는데 돈을 얼마나 허투루 썼느냐. 에퀴녹스라는 그런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 회사는요 사실 구리회사입니다. 자기들은 금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뿐이지 구리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구리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수익률이 크게 떨어졌고 구리 가격까지 떨어지면서 여기서 큰 실패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남미에서 금광 개발에 시도를 했는데 그
그때 당시에 환경 문제가 나오면서 결국 금을 거의 캐지 못하고 철수를 했거든요. 여기에 무조건 10조 원 정도 규모의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대규모 손실이 두 가지가 나오면서 무려 20조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킨로스 골드 같은 경우는 얼마나 황당한 일을 했느냐. 아프리카 광산에 무려 9조 원을 들여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놓고 아프리카에 가봤더니 금이 별로 없더라. 이런 황당한 말을 해서 그 당시에 이 금광에 투자했던 많은 투자자들을 정말 경악하게 만들었었거든요. 자, 이런 참담한 실패를 했던 금광회사 경영진에 대해서 아직까지 신뢰가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광회사 주가가 금값을 따라가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달라진 점들이 생겼습니다. 금광회사의 경영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견제 장치들이 마련됐거든요. 대표적인 견제 장치가 뭐냐? 일단 경영진에 굉장히 개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나왔는데 기관의 지분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이 뉴먼트나 아니면 베리골드 같은 회사들이 잘못된 투자를 했을 때 그때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지분들을 많이 인수했거든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는 금광회사의 경영에 간섭하면서 잘못된 투자를 하는 데 대해서 아주 매의 눈으로 감시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는데, 여러분 2011년에 그런 엉뚱한 투자를 했던 데에는 이 금광회사들의 보너스 룰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옛날에 2011년에는 무조건 금광 개발에 성공하면 CEO한테 보너스가 돌아가는 그런 방식의 보너스 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냐? 그동안에 기관 투자자들이 압력을 넣어서 이제는 수익률을 높여야 CEO가 보너스를 받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금광회사들이 예전만큼 잘못된 투자를 할 가능성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전보다 금광회사들의 경영 상태가 훨씬 호전됐다고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이 금광회사 투자에는 큰 약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나 있는데, 여러분 일단 금값 변동폭보다 2배나 3배 정도 빠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값이 올랐을 때 2025년에는 계속 금값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 금값보다 금광회사들의 ETF, GDX가 금값보다 무려 3배 가까이 오를 수 있었지만 거꾸로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하락폭도 엄청나게 크겠죠. 더군다나 금광회사들은 저개발 국가의 금광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금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런 저개발 국가에서 금광을 국유화한다든가 이런 식의 견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광회사들은 이런 경영상의 문제점에 여전히 노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낮은 배당률인데 워낙 경영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쉽게 배당을 할 수 없다는 약점이 금광회사들한테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금광에 대한 투자 그리고 금광회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살펴볼 2026년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금광회사 ETF, GDX와 함께 금광회사들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오늘의 앵커 브리핑에서 알아봤습니다.